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포맷 코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문자열 포매팅 예제를 우리 앞에 두 개 했었죠. 그때는 대입시켜 넣는 그 자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수였고 하나는 문자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의 경우에는 %D라고 하는 포맷 코드를 썼고요. 문자열의 경우에는 %S라고 하는 포맷 코드를 사용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가 있고 %D가 있죠. 이게 정수, 문자 이렇게 두 개 있었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이만큼 많은 이제 코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C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C라고 하는 것은 문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F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이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분수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실수죠, 실수. 실수형 자료형의 경우에 %F 코드를 쓰고요. 그리고 8진수를 나타내는 O하고 그리고 X, 16진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퍼센트를 하나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센트 하는 경우는 이 퍼센트를 문자의 형태로 그대로 쓸 때, 그때는 그대로 쓸 때는 퍼센트를 두 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각각의 코드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보시죠. 먼저 이제 %S 코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S 코드는 뭐 재밌다고 돼 있다. 그죠? 왜 재밌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코드는 어떤 형태의 값이든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형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은 숫자하고 문자를 썼었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다 이 %S 포맷 코드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S 코드는 문자에 사용했었죠. 아래 예제를 한번 봅시다. 문장이 시작이 되고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S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I have %S 코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서 이제 코드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3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숫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숫자니까 코드는 뭘 써야 되느냐? D 코드를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뭘 썼어요? 여기서 S라고 하는 코드를 썼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여기 퍼센트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실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걸 뭘 써야 되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퍼센트 %F 코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퍼센트 %F가 돼야 되는데 뭘 썼습니까? %S를 썼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결과를 가진다. 그죠? 그러니까 %S라고 하는 이 포맷 코드는 문자열 자료형을 나타내는 대응하는 포맷 코드인데 이 코드는 숫자도 표현할 수 있다. 그 숫자 중에서도 정수와 실수를 둘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코드다. 이렇게 이제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사용하실 때는 왜냐하면 이게 포맷 코드하고 뒤쪽에서 오는 그 자료의 형태가 맞지 않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S 코드를 사용하면은 그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발생 확률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는 그 코드에 맞춰 가지고 자료의 형태에 맞춰 가지고 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S 코드를 사용하면은 예, 그런 의도치 않은 그 오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예,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이 코드는 그 코드 자체로도 쓰지만 또 숫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코드와 같이 쓰기 때문에 숫자가 자료형이 아니고요. 자료형이 아니고 그 포맷 코드의 어떤 자리수, 보통 이제 자리수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포맷 코드를 사용했을 때 그 포맷 코드가 어떤 자리수를 가진다. 어떤 자리수를 지정한 숫자만큼의 자리수를 가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이제 정렬과 공백이 있는데 먼저 이제 공백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 코드를 한번 잘 보세요.
원래는 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문자 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실제로는 이제 s만 이렇게 붙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 열을 요 뒤에 이제 가져오는 그죠? 문자가 여기 이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퍼센트하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이제 숫자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뒤쪽에 이제 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요 자리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은 %s라고 하는 것은 문자 열 자료형을 갖다가 나타내는 코드니까 당연히 뒤쪽에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어떤 의미냐 그 말입니다. 숫자는 뭐였습니까? 자리수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하이라고 하는 문자는 두 자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리수를 몇 자리로 준 겁니까? 10자리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를 가지고 있는 하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전체 출력이 될 때는 실제 10칸이 있을 때 요렇게 이제 파이썬이 요러 하나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10칸을 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이라고 하는 요렇게 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숫자를 주지 않으면은 하이라고 하는 문자만 출력이 될 텐데 숫자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자리를 자기가 확보하는 거죠. 전체 10자리가 주어지고 그 10자리 안에서 하이라고 하는 hi가 이제 대응을 하니까 전체 공백이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공백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전체 자리 수를 세보면은 10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죠? 두 자리가 이렇게 찼으니까 공백이 몇 개 있는 겁니까? 8자리의 공백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실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퍼센트 이제 숫자를 주지 않는 경우 해볼게요. 자, 퍼센트 %s만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퍼센트에 하이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만 출력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다 숫자를 주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공백의 개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퍼센트 10개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료는 어떤 자료? 문자 열 자료에다 그죠? hi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전체 요까지가 뭐 10자리라는 거지. 세 보면은 한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10자리 중에서 이제 하이가 출력이 되는데 어떻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은 이제 오른쪽 정렬 또는 이제 우측 정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하이를 10개인 문자열 공간에서 전체 길이가 10개인 문자열 공간에서 하이를 오른쪽 정렬을 하고 그죠? 우측 정렬을 한 거죠. 그리고 공백은 8개를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측 정렬을 했으니까 좌측 정렬도 될 거예요. 그죠? 좌측 정렬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좌측 정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좌측 정렬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공백은 10칸이 되는 건 똑같죠? 네. 전체 칸은 10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예제는 자, 퍼센트가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퍼센트가 있고 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좌측 정렬이죠. 자, 10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자리는 10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드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뭡니까? 이걸 지우고 가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퍼센트 마이너스 10S까지가 문자열 포맷 코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코드는 뭐와 대응하느냐? 요 뒤쪽에 있는 퍼센트와 대응하죠. 그죠? 이게 자료죠. 이 전체가 이제 자료가 됩니다. 자, 이 자료가 여기에 대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인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바로 문자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10칸 중에서 하이가 잡아먹고, 그죠? 10칸을 잡아먹고, 나머지 출력이, 제인이 출력이 연결되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요렇게 되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이 되고, 그죠? 여기 열 칸이 있고요. 여기 연결해서 제인이 이렇게 출력이 돼가지고 전체 문자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소수점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죠. 자, 소수점 어떻게 되느냐? 소수점은 %F 코드를 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 있고요. 0.4F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F에 대응하는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데이터고 여기 앞에가 코드입니다. 그죠? 실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자열 안에 %F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 3점 보면은 이제 3.4213, 4234. 요게 이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F 코드를 만나가지고 요렇게 이제 대응을 해서 출력이 이제 3.4213, 4234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쪽에 소수점 이하 자리가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은 소수점 이하 네 자리만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 뒤쪽은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F하고 % 사이에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3.4213에서 소수점 이하 네 자리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앞에 보면은 0점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0.4F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자리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체 자리 숫자가 10칸이 되는 거죠. 자, 10칸이 있고 소수점 이하 자리가 그죠? 소수점 이하 자리가 4자리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은 3.4213만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값이 요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전체 칸이 10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토탈 10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좌측 등렬, 지금은 플러스니까 우측 등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입력을 해서 실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는. 어떤 함수를 이용하느냐? 함수를 이용하는데 어떤 함수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요 앞에서는 뭘 썼어요? 포맷 코드라는 거 썼죠, 그죠? 포맷 코드를 썼습니다. 코드는 %를 썼었죠. D라든지 %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맷 코드였죠. 이제는 뭘 쓰느냐? 포맷 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맷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자,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자, 문자열이 요렇게 시작되었고 문자열이 요렇게 끝났습니다. 자, 안에는 이 앞에서는 어떻게 됐냐? %D나 %S 코드를 썼었죠. 여기에 이제 %D라든지 또는 %S가 들어갔잖아요. 대신에 이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중괄호가 열려서 안에 숫자가 들어가고 중괄호가 이렇게 닫힙니다. 자, 이게 이제 포맷 함수를 사용했을 때의 약속이죠. 자, 그럼 대신에 이걸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뒤쪽에 자, 문장이 끝나고 나면 요 뒤쪽에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죠? 점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가? 요게 뭡니까? 요게 여기 이제 함수예요. 함수를 쓸 때는 여기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고 함수의 이름을 쓰는 거죠. 점 포맷하고 어떻게 되느냐? 괄호를 열어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데이터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3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중괄호 열어서 제로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h 여기 이제 중괄호 0, 중괄호 닫고 이랬죠. 애플스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요렇게 된 부분이 뭘로? 숫자 3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점 포맷이라는 함수를 만나 가지고 갈로를 열고 갈로 닫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값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래 보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이 바로 대입이 된다 했죠. 안쪽에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뭘로 넣으면 문자열을 넣으면 이 문자열이 어디에 대응되는 겁니까? 이 코드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한번 입력을 한번 해서 실제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I, it, 여기 중괄호 열고 0을 넣었죠. 이제 0의 의미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it apples 라고 넣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I, it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요 뒤에는 뭡니까? 요 기호에 해당되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 요대로만 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출력이 바로 됩니다. 그죠?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로 문자가 되지만 요 뒤에다가 이제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게 바뀝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여기다 뒤쪽에 이제 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함수를 넣고 나서는 여기에 대응되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자료. 그죠? 이 자료가 어디에? 여기 코드에 대응이 되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엔터 쳐보면은 이렇게 I eat 3 apples 해서 코드가 숫자 3으로 대응된 게 나타나죠. 자, 이것은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문자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죠. I eat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는 그대로 쓸 거예요. 자, apples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점 포맷이라고 해서 함수를 넣었죠. 자, 여기에다가 5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는 숫자 3이 여기에 대응해서 I eat 3 apples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점 포맷이라는 함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대응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안에 있는 자료가.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중괄호 열고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이 코드가 뭘로 바뀌었냐? 5라고 하는 문자로 대치된 것이 보이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또 뭘 넣을 수 있냐면은 변수를 넣을 수 있어요. 변수. 예를 들면은 number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number가 만약에 5다 해볼게요. 자, num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지정이 되었어요. 뭘로? 5라는 숫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I eat 그죠? 제로 apples라고 했습니다. 자, 점 포맷 했습니다. 자, 포맷하고 하는 함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뭘로 줄 거냐? 여기 있는 변수로 줘볼게요. num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서는 5를 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양쪽을 따옴표로 열고 닫았죠. 왜냐하면은 이 5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것은 문자열이죠. 자료입니다, 자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로 땄는데 여기서는 num이 문자로 보이지만 양쪽에 따옴표를 안 땄죠. 왜 안 땄어요? 왜 안 땄을까요? num은 변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num이라는 변수 값이 뭐예요? 5죠, 5죠. 아까 여기서 넘버는 5로 지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엔터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I eat 뭐가 됩니까? 제로 대신에 뭐가 들어갔죠? 5라고 하는 요 num이라는 변수 안에 지정됐던 숫자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이 I eat 5 apples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점 포맷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쪽에 있는 코드가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전에 사용했던 포매팅 코드랑 약간 다르죠, 그죠? 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두 개 이상의 값들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죠? 자, 두 개 이상 넣을 때 어떻게 한댔습니까? 괄호를 열고 저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쪽이 뭡니까? 이제 넘버하고 콤마 돼 있죠. 요 두 개가 뭐예요? 두 개가 다 뭡니까? 변수입니다. 변수. 그렇죠? 자, 이 변수들은 어디 있어? 여기서 지정했죠. 넘버는 10, day는 3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죠? 자, 요 값들이 여기에 각각 대응될 거예요. 넘버에는 10이 대응될 거고, 변수에는, day에는 뭐가? 3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 개가 들어갔죠. 여러 개가. 그죠? 데이터 값이 2개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쪽 코드가 바뀌어요, 이제. 코드가 몇 개가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이 코드에, 우리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가 뭐가 되냐면 0번 인덱스가 되고요. 요건 뭐가 되겠어요? 1번이 되겠죠. 만약에 또 있다. 변수가 또 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2가 되겠죠. 뭐, 콤마 해가지고 또 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매겨지게 됩니다. 그 인덱스를 이쪽에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넘버죠. 이게 이제 인덱스가 제로니까요. 그래서 넘버가 여기에 대응이 될 거고요. 변수 값이 대응이 될 거니까. 그죠? 여기는 뭡니까? 넘버가 10이네요. 그죠? 이게 10이 대응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은 뭡니까? 1은. 인덱스 1번은 뭡니까? day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day라고 하는 변수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럼 day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three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겠죠. 출력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보면은 10. 여기 보면은 4, 요거는 뭡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응이 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책 있는 대로 해볼게요. 자, 넘버는 10이죠. 그리고 이제 da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thre라는 거죠. 자, 그래서 2개의 변수를 지정했어요. 그 넘버를 쳐보면 10이 이제 대응이 됐을 테고요. day를 쳐보면 이렇게 3가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자, i8 몇 개를 먹었냐? 자, 요게 이제 코드죠. 자, 코드를 불러올 겁니다. 점 포맷 함수에서 이제 해당되는 값을 불러오는 코드죠. 이게 인덱스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자, apples 했어요. 자, so I was sick for 다시 인덱스 1번 인덱스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days 요렇게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엔터 치면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입력을 하겠다는 거죠. 자, 점 포맷 함수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안쪽에 보면은 0번 인덱스와 1번 인덱스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맷 안에도 이제 0번 인덱스와 1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넘버가 0번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day가 이제 1번이 되겠죠. 0번과 1번이 될 겁니다. 그럼 점 포맷의 넘버와 day가 여기에 0번과 1번에 대응이 됩니다. 엔터 쳐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i8 자, 제로를 만났죠. i8 제로는 뭡니까? 넘버죠. 그죠? 넘버는 10이죠. 그래서 10 apples가 되고요. So I was sick for까지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가 출력이 되고 인덱스 1번이죠. 인덱스 1번은 여기 day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day는 뭐냐? day는 3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 days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요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인덱스를 뒤집으면은 만약에 이걸 1번으로 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 0을 갖다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덱스가 바뀌었죠, 이제. 그러면 1번 인덱스는 뭐였어요? 1번 인덱스는 day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day는 3잖아. day는 3. 그죠? 이걸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 ate 뭐 3 apples. So I was sick for 10 days.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볼까요?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위하고 똑같은데 인덱스만 바꿨어요. 자, 엔터 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i8 1번이니까 1번 인덱스는 뭐예요? day죠. day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뭐가 들었냐? 3라고 하는 문자 열이 들었으니까 i8 3가 되겠죠. i8 3가 되는 것입니다. 애플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so I was sick 4까지는 그대로 되죠. so I was sick 4까지는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0번 인덱스 값을 부르죠. 0번 인덱스는 넘버입니다. 넘버는 뭐예요? 넘버는 10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sick for 10 days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좀 어려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어쨌든 자, i8에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점 포맷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형식의 약속입니다.
이 문법 구조죠. 이런 문법 구조는 여러분이 외워두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입력을 해서 실제로 되는지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입력을 해가지고 실행시키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름으로 넣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이 굳이 안 해보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요 세 가지 문자열을 바로 대입하는 거, 숫자를 대입하는 거, 두 개 이상 값을 넣었을 때 변수로 대입하는 거, 여기 이제 숫자 대입하는 거, 문자 대입하는 거, 변수 대입하는 거,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값을 넣었을 때 인덱스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출력이 된다는 것까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이게 문자열 정렬이 아까 우리가 정렬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었죠. 어떻게 정렬했었냐면은 공백을 줘가지고 전체 공백에서 왼쪽 정렬도 해보고 오른쪽 정렬도 해보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면 표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식을 이용해서 정렬을 또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정렬은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은데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은 이게 표현식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식이 별거 아닌데요. 좀 헷갈려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이제 중괄호를 땄죠. 그리고 중괄호를 이렇게 닫았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코드를 넣는 거예요. 표현식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땡땡만 있는데 앞에 0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을 생략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로가 있는 것은 그냥 같이 붙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표현식은 여기 땡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표현식이에요. 표현식이. 요거는 뭐냐면은 어, 왼쪽 정렬이에요. 왼쪽 정렬. 그러니까 땡땡 요렇게 하면 뭐 왼쪽 정렬. 땡땡 요렇게 하면 뭐겠어요? 예, 오른쪽 정렬입니다. 오른쪽. 그다음에 땡땡 하고 요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삭가 씌우는 거.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한데 뾰족한 거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게 뭐냐면은 가운데 정렬. 정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10은 뭐냐면은 공백의 개수죠. 그러니까 10자리, 이게 자리수죠, 자리수. 이건 이제 자리수입니다. 아까 해봤잖아요. 그죠? 예. 10칸이죠, 10칸. 10칸 안에 하이가 왼쪽 정렬되는 겁니다. 요렇게. 전체가 10칸인데 왼쪽 정렬이죠. 이제 요렇게 쓰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뭐다? 10칸 중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여기 있네. 오른쪽 정렬은 요렇게 쓰고 요것은 왼쪽 정렬이죠. 왼쪽 정렬. 요것은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 있죠. 가운데. 가운데는 요게 가운데입니다. 그죠? 네, 요렇게. 요렇게 쓰면 가운데 정렬하는 겁니다. 전체 10칸 중에서 가운데 하이가 오고 정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전체 공백을 이제 퍼센트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퍼센트 뭐 10s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썼잖아요. 그죠? 퍼센트 뭐 하이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에 기호가 플러스면은 우측 정렬이고, 그죠? 마이너스 하면 좌측 정렬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표현식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간편하긴 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 아,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라고 하는 문자열 포매팅 코드가 있어요. F라고 하는 문자열 포매팅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간편하거든요. 어, F라고 하는 코드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바로 문자열 앞에다 이렇게 코드를 바로 붙이면 됩니다. 뒤에다가 우리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대응시켰잖아요. 그죠? 네, 이런 형태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제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지정하고 age라는 변수를 지정했어요. 이 변수를 직접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인덱스가 있어가지고 이쪽 그 문장 안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넣어줬죠. 이렇게, 그죠? 요 인덱스가 대응됐잖아요. 0번 인덱스,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가 있으면 여기 인덱스도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대응했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F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F라고 하는 문자열 포매팅을 쓰게 되면은 요 안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넣는 것이 아니고 뭘 넣는 거죠? 바로 이제 변수 값을 직접 바로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를 이렇게다가 바로 대응하는 것이죠.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이제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쓸 때는 이제 포맷 코드를 쓰는 것이 편할 겁니다.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포매팅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뭐 위에 것들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에 관련되는 함수들이 또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잖아요. 그죠? 좀까지는 우리가 이제 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함수들도 있는 거죠.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카운트는 이제 점 카운트를 쓰는 겁니다. 그죠? 항상 점을 붙인다 했죠. 자, 함수를 쓸 때는 어떻게 돼요? 문자열 변수 이름 뒤에 항상 점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붙이고 함수명을 붙이는 겁니다. 요 앞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여기는 이제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변수명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보시면 함수명하고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줍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집니다. 자, 문자 개수를 세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 자,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 안에는 hub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B라고 하는 문자가 과연 몇 개 있냐? 카운트를 해봐라 라고 할 때는 A라고 하는 변수명을 입력하고 점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고자 하는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B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야 이런 게 있는가 보다 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에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삽입하는 함수가 조인 함수가 있어요. 이 조인 함수는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인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제가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문자열 삽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